자,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대통령실 참모진 휴대전화를 이렇게 많이 교체했네요. 대부분 다 교체한 것 같습니다. 왜 교체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보면 정부 인사들 박성재 법무부 장관 2번, 김용현 3번, 조지호 청장 2번, 이완규 법제처장 저 앞에 있는 사람 한 번. 왜 이렇게 교체합니까? 이게 다 증거인멸 아닙니까? 자, 최상목 부총리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심칩 바꾼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좋아요. 최상목 장관, 네, 방금 김영민 의원 질의에 핸드폰 교체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장경태 의원실에서 휴대폰 기기 변경 내역 제출을 하라 하는 자료 제출을 했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조기용, 오영주, 이주호, 심우정, 윤인대, 박종준, 최상목 핸드폰 기기 변경 내역을 자료로 받았나 봐요. SK텔레콤으로부터. 제가 위증이 됐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이주호 증인 뒷번호가 6031이고 2022년 8월 16일 날 갤럭시 와이드 4에서 갤럭시 S22로 바꿨죠? 네. 예, 그렇게 지금 자료가 와 있습니다. 최상목 증인에 대해서는 핸드폰 기기를 많이 바꿨어요. 근데 최근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2024년 6월 24일 갤럭시 Z 폴드 5에서 갤럭시 S24 울트라로 바꿨고, 이것을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7일 날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 폴드 6로 바꿨다는 SK텔레콤의 답변이에요. 근데 지금 본인은 핸드폰 기기를 바꾸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왔거든요. 이게 이제 장경태 의원실에서 이번 탄핵조사 청문회를 위해서 SK텔레콤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서 받은 답변 자료입니다. 그러면 최상목 증인은 바꾸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자료는 바꿨다. 이 2024년 계엄 직후인 12월 7일 날 이렇게 바꿨다라는 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제가 핸드폰 기기를 계엄 이후에 바꿨냐고 말씀하셔서요.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꾼 건 맞습니다만 제가 계엄 이후인지는 그래서 분명한 거는 핸드폰 기기를 과거 거보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거짓말을 여기서? 자, 의원님들 조용히 계시고요. 자, 아니 고장이 나가지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바꾼 건 최상목 아닙니다. 증인 잠깐만요.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핸드폰을 교체한 적 있냐? 없다라고 답변한 것이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상해서 이 자료에는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7일 날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 폴드 6로 바꿨다고 장경태 의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하면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꾼 적이 없냐 그랬더니 지금은 바꾼 적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건 분명한 위증이에요. 그런데 국회법에 보면 위증을 했다 하더라도 지적을 받고 맞습니다, 제가 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 위증죄를 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적용받겠습니까? 국회법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 왜냐하면 그러니까 핸드폰을 바꿨냐, 저는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근데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바꾼 건 아니고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둘 다 갖고 있다고. 네 가지고 다른 있습니다. 분들 조용히 하세요. 자, 핸드폰을 갖고 있다니까 갖고 있다는 건 제가 알겠어요. 네. 근데 지금 김용민 의원 질의는 핸드폰 사용하는 기종을 바꿨냐 교체했냐고 물어봤지, 바꾼 기종을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느냐 이걸 질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핸드폰을 교체했느냐 안 했습니다 하는 것은 위증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최상목 증인을 생각해서 국회법에 위증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정할 경우에는 그 감경하거나 아니면 고발을 안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국회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국회법 조항을 적용을 받아서 아까 김용민 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할 때는 위증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적을 받고
위증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안내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다른 분들 조용히 하세요. 자, 다른 분들, 자,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님들 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 최상목 증인의 판단,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네,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을 못했습니다만 핸드폰 기기가 고장이 나서 지금 고장이 난 핸드폰은 가지고 있고 새 핸드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네. 자, 사과하세요, 김진환 이게 무슨 법이지? 자, 의원님들 잠깐 조용히 하세요. 자, 진행은 위원장이 합니다. 자, 박균택 의원님 조용히 하시고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이 위증에 관한 조항을 제가 그래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진우 의원님 정확하게 읽어달라고 하니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증 등의 죄 1.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가로 열고 서면 답변을 포함한다.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을 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1, 2항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아직 이 탄핵조사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제가 권면을 드린 거고 네, 위원장님. 안내를 시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제가 위증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만, 전 날짜를 제가 정확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를 드려서 제가 그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수정을 하고 최상목 부총리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은 있습니까? 아니 김영민 가만히 계시고요. 이거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그 부분은 제가 송곳을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발언 기회를 제가 충분히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의원님. 왜 이렇게 사과 못 받아서 난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질문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요. 휴대전화 관련해 가지고 지금 비상계엄 이후로 뭔가 증거인멸용으로 없앤 적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고장 나서 지금 바꾼 것이고 바꾼 휴대폰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어서 증거인멸 의도적으로 교체한 적은 없다. 이런 게 발언 취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뭐 그게 지금 와서 바로 잡아서 팩트가 나왔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판례상으로도 기억에 반해서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또 같은 기일 내에서 자기 발언을 바로 잡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매번 이렇게 증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임지범 교수님 좀 잠깐 나와 주십시오. 네. 임지범 교수님. 네. 임지범 교수님께 저도 하나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멈춥니까? 아니면 재판이 진행됩니까? 제가 예전에 임지봉 교수님 발언하신 공개 내용을 보니까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헌법 제84조에 대해서 임 교수님께서는 소추는 기소의 의미로 좁게 봐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거나 중단할 명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헌법 84조는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특권 조항인데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넓게 확대 해석하면 권한 남용을 정당화시킨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학자로서 법률적 견해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헌법 80조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관계죠? 재판이 멈춥니까? 아니면 재판이 진행됩니까? 제가 아까 그 법률적 견해 일관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판이 멈춥니까 아니면 재판이 진행됩니까? 저는 최상목 부총리 이제 탄핵 청문회에 관한 네, 좋습니다. 내용만 들어가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아니 이 참고인이나 증인은 기본적으로 그 객관성이 생명입니다. 법률적 견해를 밝히거나 학자로서 견해를 밝힐 때는 학자의 양심에 따라서 모든 견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만약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멈추냐 안 멈추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임 교수께서는 지난번에 분명히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발언하고 그 공개된 발언이 언론 보도에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답변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학자로서의 견해는 저는 존중하지만 이게 지금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시각을 가지고 증언해서는 저는 객관적인 증언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못한 게 그리고- 아니라 안 드린 겁니다. 본 사안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를 질문하셨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법문. 네. 답변 당연히 해야죠. 아니 아까 그때 답변을 못 하겠다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주진우 의원 계속 질의하세요. 네. 법무 차관님. 네. 네. 지금 저는 이 탄핵 난발 상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이 헌재에서 탄핵 소추가 남용됐냐 안 됐느냐 이거를 헌재가 다루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되게 부끄러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탄핵이 남발되는 거에 대해서 헌재가 남용으로까지 볼 수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국회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 면죄부를 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전 탄핵 사유를 보면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원장이랑 그 직무대행 4명은 무려 연속으로 탄핵했고요. 그럼으로써 방통위라는 그 큰 조직이 민생을 위해서 완전히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복사붙이기를 하다 보니까 검찰청법에 의해서 탄핵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방통위원장을 검찰청법에 의해서 탄핵한다. 이게 되게 코미디 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탄핵 사유에는 야당 대표인 이재명 전 대표를 노려봤다는 이유가 탄핵 사유로 버젓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탄핵 비용도 문제예요. 이게 지금 그 탄핵 소추됐던 국무위원들이 일을 못한 상태에서 국민 혈세로 월급이 나가는 것도 문제인데 탄핵 소추 대리인단에 벌써 4억 6천만 원을 썼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탄핵 소추 대리인단에 이름만 올리면 지금 청년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건을 수임하지도 못하는 판국인데 여기는 이름만 올리면은 천만 원씩 계속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국가고 의원내각제 요소가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 요소에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있는 내각 불신임제도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는 소추되는 순간부터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각 불신임 제도가 없다고 하는 우리 헌법상 정신을 고려해서 탄핵 소추에 있어서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